안녕하십니까. 포도막염 환자에서 땡땡땡 해도 될까요 시리즈. 오늘은 스마일,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을 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NE 안과에서 다양한 굴절 교정 수술을 집도하면서 동시에 망막 질환 환자분들과 포도막염 환자분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신동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포도막염이 어떤 질환이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포도막염으로 의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포도막염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눈의 염증성 질환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감염이나 외상, 자가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상당수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눈의 충혈이라든지 통증, 눈부심, 뿌옇게 보이는 증상,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증상이 있을 때 포도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는 다양한 시력 교정 수술, 엄밀히 말하자면 굴절 교정 수술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요즘은 스마일, 라섹, 안내 렌즈 삽입술 같은 다양한 굴절 교정 수술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포도막염 환자가 이러한 굴절 교정 수술을 받아도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막 굴절 교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포도막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 개인별로 질환의 원인도 다르고 중증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포도막염 환자에서 굴절 교정 수술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환자별로 상태별로 다르지만 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다양한 각막 굴절 교정 수술 및 렌즈 삽입술이 어떤 수술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이나 라식, 라섹 같은 수술은 각막 굴절 교정 수술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스마일과 같이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해 절편을 만들어내서 빼내는 형태의 렌티큘 수술과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라섹 수술이 가장 흔하게 시행되고 있고, 일반적인 라식 수술의 빈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레이저든 눈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염증을 앓고 있거나 염증에서 회복되는 중이라고 하면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잡자면 최근 12개월간 염증 재발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각막 수술이 염증을 유발하거나 심하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각막 굴절 교정 수술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이전에 포도막염을 진단받은 적 없는 약 18,000눈에서 라식 수술을 했을 때 겨우 0.18%에서 염증이 유발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 또한 간단한 점안약 치료를 통해서 염증이 치료되었고요. HLA-B27 양성이라고 하는 포도막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들에서도 수술을 했을 때와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포도막염 발생률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HLA-B27 양성이고 이전에 포도막염을 앓았던 분들에서도 수술 이후에 포도막염의 재발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각막 굴절 교정 수술이든 간에 수술 후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 일명 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염제는 포도막염의 치료에도 흔히 사용되는 약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끊었을 때 오히려 염증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도막염 환자분들은 수술 후 약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환자분들과는 다르게 집도의와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가면서 끊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염증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을 만한 주제일 텐데요. 사실 길게 설명드렸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자면은 포도막염 환자분들도 대부분은 각막 굴절 교정 수술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재발 시기 등 나의 정확한 질병 정보를 집도의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충분히 상의한 상태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CL과 같은 렌즈 삽입술은 어떠한지, 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어요. 렌즈 삽입술 역시 포도막염이 있으면 절대로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스마일이나 라섹 같은 각막 굴절 교정 수술에 비해서는 렌즈 삽입술은 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먼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RCL이라는 수술은 홍채와 나의 원래 있는 수정체 사이에 인공 렌즈를 집어넣는 형태의 후방 렌즈 삽입술인데요. 아무래도 눈 속에 이물을 삽입하는 것이고 이 렌즈가 수정체와 홍채와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눈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도막염 환자의 일부에서는 홍채 유착 등으로 인해서 동공이 충분히 커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수술 술기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막염 환자에서는 각막 굴절 교정 수술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은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일부에서 백내장이 조금 더 빨리 발생할 수가 있고 포도막염 환자분들도 애초에 백내장이 조기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각막 굴절 교정 수술과 렌즈 삽입술이 모두 가능한 눈이라면 각막 굴절 교정 수술, 스마일 또는 라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각막이 너무 얇다거나 근시나 난시 도수가 매우 높아서 각막을 통한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렌즈 삽입술만이 유일한 교정 방법인 눈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고도근시 환자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전의 병력과 현재 눈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포도막염 환자에서도 렌즈 삽입술이 가능한 경우가 일부 있겠으나 역시나 집도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핵심을 일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도막염 환자에서 스마일, 라섹, 렌즈 삽입술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을 해도 되나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로 딱 잘라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게 무 자르듯이 설명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가능하다면 렌즈 삽입술보다는 스마일이나 라섹 같은 각막 굴절 교정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또 어떤 수술을 받든 간에 나의 정보를 집도의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 방법 및 약물 사용을 결정할 것,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포도막염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